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책을 여러 번 봤지만 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는 1888년 11월 24일부터 1955년 11월 1일까지 미국의 작가이면서 강사, 미즈리즈 메리 빌의 농장 출신이라 1888년에서 1955년이면 100세를 못 사셨네. 그래서 70세를 못 사셨네. 미즈리즈 메리가 워렌스버그 주립 시부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 네브래스카 교사 세일즈맨으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카네기 연구소로 설립했다. 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을 강의했다. 관계론, 성공대화론,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1% 성공습관, 나의 멘토 링컨, 하술 121, 2, 3의 법칙 등의 책이 있는데, 오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봅니다. 23년 3월달에 지난해 3월달에 초판 일세했고 발행이 되어졌네요. 그러니까 최신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관계의 기본 규칙은 꿀을 먹으려면 벌집을 걷어차지 마라.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은,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방법은, 상대를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은, 논쟁을 피하라.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해라. 기적을 일으킨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은, 가정을 무덤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걱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 사실은 오늘에 충실해라.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테크닉은, 더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만드는 7가지 방법은, 걱정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걱정 이렇게 행복하는 방법, 돈 걱정을 줄이는 법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락을 통해서 몇 편으로 나눠서 읽으면 될 건가, 쭉 보면서 단락을 지어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섹션에서 정리를 해서 나누기를 해서 한 6, 7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자, 서문. 이 책은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는가? 지난 35년간 미국의 출판사들은 20만 종 이상의 책을 발간했다. 대부분의 책들은 끔찍하게 지루하고 많은 책이 상업적으로 실패했다. 내가 많이라고 했는가? 세계 최대 출판사의 사장이 자신의 회사가 출판을 시작한 지 7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출판하는 8권 중에서 7권이 적자를 기록한다고 고백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나는 무모하게 또 다른 책을 썼을까? 왜 당신이 또 이 책을 돈 들여서 사서 읽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나는 1912년부터 뉴욕의 직장인과 전문직 정서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대중연설에 대한 강의를 했다. 실제 경험 바탕으로 면접이나 대중 앞에 좀 더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을 훈련시켰다. 하지만 강의가 계속될수록 효과적인 화술뿐 아니라 일상 업무와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자신부터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사람을 사귀는 능력과 이해심이 부족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정말 아쉽다. 대인 강의는 아마 여러분이 접하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초보이거나 건축가 엔지니어인 경우에 인간관계는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몇 년 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이 사실은 카네기 기술연구소의 추가 연구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서 엔지니어링 같은 기본적인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지식이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은 15%이고 나머지 80%는 인간관계 기술이 좌우한다고 한다. 기술적인 지식이 15%, 나머지는 인간관계가 85%다. 나는 오랫동안 필라델피아 기술자 모임과 미국 엔지니어 연구소 뉴욕 지부에서 강의를 해왔다. 내 강좌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약 1,500명은 넘을 것이다. 그들은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기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강의를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분야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는 주당 25에서 $50만 주면 된다. 구직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널려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지식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리더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보수가 높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절에 록펠러는 매트 브러시에게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커피나 설탕 같은 상품이야 라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나는 그 능력에 세상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거야. 가장 값비싼 능력을 개발하려는 강자라면 세상 모든 대학에 개설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실용적이고 유용한 강좌가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면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학교는 성인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 조사는 $25,000가 들어있고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지역은 커네티컷의 메리덴이라는 도시였다. 그곳은 미국의 전형적인 도시인데 메리덴의 모든 성인의 256개의 설문에 답변하고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학력은? 취미는 무엇입니까? 소유는 얼마입니까? 당신의 야망은 뭡니까? 당신의 고민은 뭡니까? 가장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뭡니까? 조사 결과 성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건강이고, 두 번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에서는 메리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교재를 찾아보았으나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위원회는 성인 교육 권위자를 찾아서 적합한 교재를 문의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성인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원하는 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인간관계에 대한 실용서를 오랫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런 책이 없었기에 나는 내가 내 강의에 쓸 수 있는 책을 직접 쓰기로 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모든 책을 읽었다. 도로시 딕스와 이혼 재판 기록, 더 오버스트릿 교수, 알프레드, 더 제임스 모든 인쇄 매체를 읽었다. 더불어서 자료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반 동안에 전국 각지의 도서관을 뒤져서 내가 놓친 것을 심리학 서적을 통독했다. 잡지 기사를 찾고 수많은 전기물을 찾아 모든 시대의 위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었는지를 찾아보았다. 율리우스 카이사로부터 토머스 에디슨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루즈벨트 한 사람만 해도 100권 이상의 글을 읽은 것 같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 쓰였던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도 수십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면담했다. 마르코니 같은 발명가 루즈벨트, 사업가 오웬 영, 영화배우 클라크 케이블, 영화배우 메리 필포드, 탕과 마틴 존슨 같은 유명인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인간관계에 사용한 기술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이 자료를 토대로 나는 짧은 강연을 준비하고 그 강연을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처음에는 짧았지만 강의를 계속하면서 내용이 늘어나서 결국 1시간 30분 강의가 되었다. 수년 동안에 뉴욕에 있는 카네기 연구소의 강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를 한 후에 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이나 일터에서 실제 적용해보고 다음 강의에 그 경험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나 재미있는 과제인가. 자기 개발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좋아했다. 성의를 대상으로 인간관계 실험을 하는 최초의 유일한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보토그 방식과는 다르게 쓰여졌다. 이 책은 아이가 자라듯이 많은 사람들의 실험과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고 개발되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엽서 많은 종이에 인쇄된 일련의 규칙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강의가 계속되면서 내용이 늘어나서 이제 15년의 연구와 실험의 결과물로 책 한 권이 완성되었다. 이 책에 나온 규칙들은 막연한 이론이나 추론이 아니라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 이 원칙들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인생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생긴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다. 예를 들어보겠다. 지난 강의에 직원이 314명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강좌를 들었다. 오래동안 그는 직원들을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야단쳤다. 친절한 감사의 말, 격려는 그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었다. 이 책에는 원칙들을 공부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인생관을 바꿨다. 그의 회사는 다시 충성심 열의 팀워크가 되살아났다. 314명의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그는 강의에 앞서서 강단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예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지나가도 직원들 중에서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보이면 다른 쪽으로 쳐다보는 척하고 지나쳤지요. 하지만 이제 직원들은 제 친구가 되어서 회사의 경비원도 제 이름을 부르며 친하게 지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다. 사업과 가정생활에서 더없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 수없이 많은 영업사원들이 이 원칙을 적용하여 판매 실적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실패했던 거래처와 계약을 성사시켰다. 중력들은 회사 내에서 더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월급도 인상되었다. 지난 학기에서 강의를 들었던 중력은 이 원칙을 적용한 후에 급여가 1년에 $5,000가 인상되었다고 말한다. 필라델피아 가스회사의 임원은 65세의 직원들을 이끄는 능력이 부족하는 이유로 강등당했으나 이 강의를 들은 후에 승진하고 보수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강좌가 끝나면 파티를 여는데 거기에 참석한 부인들은 저마다 남편이 강의를 들은 후로 가정에 행복이 넘친다며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거둔 새로운 결과를 보고 놀란다. 그들은 강의가 시작되는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요일에 내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한다. 지난 시즌에 강 충격을 받아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실수에 충격을 받고 아우러 자신에게 펼쳐질 새롭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에 대한 기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전날 밤에도 다음날 낮에도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가 누구였을까? 자신이 접하는 새로운 이론이면 허겁지겁 달려드는 섬이라는 사람일까? 아니다. 그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학식이 높은 미술본 수집가로 3개 국어에 능통하고 2개 외국어 대학 학위가 있는 유명한 인사였다. 서문을 쓰는 사이에 호헨철레른 왕가에서 대대로 직업 장교를 외출한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의 독일인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의 편지는 강의에서 접한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기쁨은 종교적인 열정에 가까웠다. 또 다른 사람은 뉴욕 출신 하버드 졸업생으로 사회계에서 잘 알려진 카페 공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나의 14주 강의에서 배운 인간계의 기술이 대학에서 4년 배운 것보다도 많다고 단언했다. 터무니없는 말 같은가? 우스운 소리 같은가?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나는 그저 단순히 사진하는 나이를 하고 있다. 193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에 뉴욕 열리 클럽에서 대단한 성공한 하버드 출신 사업가가 6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한 말을 옮길 뿐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절반 정도만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정신 능력이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넓게 확장해서 한다면은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훨씬 못 미치고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들을 발견하고 하고자 이 책을 쓰여졌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직 총장인 존 G. 히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교육이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당신이 이 책의 처음 3장까지 읽고 나서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조금의 발전도 없다면 이 책이 완전히 실패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허버트 스펜서의 말대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책은 바로 행동의 책이다. 행동이다. 교육은
행동이다. 있네요.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이 책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필수 불가한 요소가 하나 있다. 이 요건을 거치지 못한다면 수천가지 규칙들이 전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핵심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책을 읽지 않고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핵심 요건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욕구,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 어떻게 해야 이런 욕구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원칙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떠올리면 된다. 그 원칙들을 마스터하는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아라. 그렇게 하면 경쟁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혼잣말을 해봐라. 내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수입은 나의 대인관계의 능력에 달려있다. 속독을 해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봐라. 얼른 다음 장을 넘기고 싶을 것이다. 단지 재미만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지 한다면 천천히 앞으로 들어가 각 장을 꼼꼼히 다시 읽어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고 소옥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라, 책을 읽으면서 자주 멈추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네 번째, 필기구를 손에 들고 읽어라. 손에 들고 적어봐라 이 말이죠. 정리한 것을 표시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대형 보험회사 소장으로 15년째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매달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약관을 읽는다. 그는 똑같은 계약서를 계속 읽는다. 왜 그럴까? 경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계약서 조항을 명확히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중연설에 관한 책을 쓰는데 거의 2년이 걸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도 책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가끔 책을 들춰보곤 한다. 망각의 속도는 정말 놀랍다. 당신이 이 책으로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보고 싶다면 한 번 훑어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천히 읽은 후에 몇 달, 몇 시간씩 복습해라. 책을 책상 위에 당신 가까운 곳에 두어라. 틈날 때마다 자주 들여다보아라.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라. 이 원칙들이 몸에 배어 무의식적으로 나오려면 늘 내용을 살펴보며 현실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6번째, 버나드 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르쳐주기만 하면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다. 쇼 말이 맞다. 학습은 능동적인 과정이다. 직접 해봐야지 배우는 것이다. 당신이 이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칙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으면 이 원리들을 실생활에 직접 실현해 보아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규칙을 적용해 보아라. 실생활에서 써먹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릴 것이다. 항상 이 규칙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썼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나도 이 모든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기분이 나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칭찬하는 것보다도 비난하는 게 훨씬 쉽다.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명심하자.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게 하려면 시간과 인내심, 매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책을 자주 펼쳐보라. 이 책을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서로 생각해라. 아이를 대하거나 배우자를 설득할 때, 화가 난 고객의 기분을 맞추려 할 때, 같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해라. 대신에 이 책을 펼쳐서 당신이 표시되는 단락을 복습해보고 여태까지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보고 놀라운 마법이 적용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배우자, 자녀, 동업자에게 당신이 정한 규칙을 어길 때마다 벌금을 내겠다고 공언해라. 이 규칙을 익히는 것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월가의 대형 은행의 사장이 그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자기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인 중에서 한 명이다. 금융인 중에서 한 명이다. 이렇게 이 서론에 대해서만 해도 벌써 뭔가 흥미가 딱 당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깊이 있는 것을 책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